그럼 2일차 첫 번째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용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 글자는 원래 상형 글자예요. 용의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좀 이렇게 추측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구성해 보면, 자, 용이라고 하는 짐승은 어떤 짐승과 유사하죠? 네, 뱀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뱀사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진짜 뱀이 아니죠. 몸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몸기자가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짐승은 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다리가 하나, 둘, 세 개를 가지고 있죠. 또 뱀과 다른 점은요. 뱀은 땅에서 이렇게 기어다니잖아요. 근데 이 짐승은 자기의 몸을 높이 세워서 다니더라 이겁니다. 그 짐승이 바로 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오락실에도 가면 용 2마리 살고 있죠. 1인용, 2인용. 예, 썰렁하죠? 엘리베이터 안에도 용이 요즘은 살고 있다라고 해요. 올라가용, 내려가용. 죄송합니다. 첫 번째 글자는 용용자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글자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글자는 엄습할 습자라고 하는 건데요. 엄습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나 감각 따위가 스며드는 것을 엄습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요 해하려고 해요. 그때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겠죠. 그런 의미라고 연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방금 배웠던 용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옷의자가 있는 거죠. 남자분들 흔히 대중목욕탕 가시면 이러한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옷을 탈의한다라고 하죠. 벗는데 거기에서 용문신이 보이는 거예요. 아, 조폭 형님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때 갑자기 감정이 싹 스며드는 겁니다. 두려움이 싹 스며들어요. 그럼 우리가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엄습할 습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칠격자를 더하면 칠격자는 이렇게 쓰는데요. 습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감정 따위가 스며든다라고 했죠. 갑작스럽게 스며들듯이 가서 타격을 입히는 것을 습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쓰이는 글자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글자는 엄습할 습자였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이 글자는 세장롱자라고 하는 건데요. 세장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는요. 대나무를 엮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쓰인 글자가 대나무 죽자가 쓰인 거죠. 대나무를 가지고 엮어서 얽어맨다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지그재그로 하다 보니까 울퉁불퉁해진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용용자가 쓰인 건데요. 용이라고 하는 짐승은 강하죠. 뭔가 몸이 울퉁불퉁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를 가지고 얽어서 만들었더니 용의 몸처럼 울퉁불퉁해진 바구니가 만들어진 거죠. 그 안에 새를 집어넣고 기르는 거니까 새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세장롱자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 글자는 사랑총자입니다. 우리 총애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때 쓰이는 글자고요. 힌트는 여기에 있어요. 이 글자 우리 집으로 배웠죠? 집에 가면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무엇을 받아요? 사랑을 받는 거죠. 그렇게 쉽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용용자가 들어간 이유는요. 자, 용이라고 하는 거 우리 가장 화려한 짐승 중에 하나죠. 우리 흔히 용의 머리가 되어라라고 하잖아요. 용의 머리라 함은 1등 가장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나가서 용의 머리가 돼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럼 부모님도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부모님께 뭘 받아요?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총자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용용자라고 했죠. 용에서 총이라는 음으로 온 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사랑총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씩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자 뭐라고 했죠? 사랑총자라고 했죠. 시작! 사랑총, 세장롱, 사랑총, 세장롱. 윗글자는요. 용용자죠. 시작! 용용, 엄습할습, 용용, 엄습할습. 네, 다음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사랑 애자죠. 방금 전에 배웠던 사랑 총자와 함께 쓰이는 글자고요. 유의자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사랑 애자에 유의자를 쓰시오라고 하면 이 글자를 쓰시면 되고요. 사랑 애자에 유의자를 쓰시오라고 하면 사랑 총자를 쓰시면 되겠죠. 자, 이 글자는 어떤 의미냐면 이 글자가 우리 받을 숫자라고 하는 글자고요. 거기에 마음심자가 합쳐진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여기 손톱 조자 보이시죠? 자, 손톱으로 어떤 물건을 집어요.
집어 올린 다음에 반대 손으로 가려서 그것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친구한테 몰래 줍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물건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또한 받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보는 거죠. 사랑이라고 함은 마음을 주고 받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사랑 애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를 얘기하면 자, 여기 우리 위에 있는 글자 손톱 조자지만 싸우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었죠.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덮고서요 천천히 참아주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의 사랑 애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의자 관계를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가볼까요? 자, 이 글자는 짝 배자라고 하는 건데요. 짝이라고 하는 거는요 서로 어울리는 한 쌍이 되어가는 것을 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흔히 결혼하면 뭐라고 해요? 배우자 또는 배필이라고 하죠. 그때 이 짝배자가 쓰이는 건데요. 자, 결혼식을 하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패백이라는 걸 하게 되면 자, 몸들이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이 마주하죠. 마주한 다음에 서로 술을 한 잔씩 따릅니다. 따르고 나서 그 술을 마심으로써 그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한 쌍이 되어간다라고 본 거죠. 즉 이제는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짝이 되었다라고 해서 짝배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이 술을 따르고 서로 마심으로써 한 쌍이 된다라고 해서 짝이라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짝 필자를 쓰게 되면 배필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나올 건데요. 자, 이 글자는 짝 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할 때 쓰이는 글자기도 하고요. 이 글자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다음 글자로 가볼까요? 자, 이 글자는 추할 추자입니다. 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보기에 안 좋은 것을 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배운 술이라고 하는 부수와 귀신 귀자라는 글자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술만 먹으면 귀신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여기에 뭐 국물도 흐르고요. 마스카라도 번지고요. 술 먹으면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보기에 어때요? 추하겠죠? 그런 의미의 추할 추자라고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술만 먹었다 하면 귀신이 되는 사람은 보기에 추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글자로 가볼까요? 자, 이 글자는 아름다울 미자죠. 두 개의 글자는 반이자 관계가 되겠습니다. 얘는 보기에 추한 거고 얘는 보기에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미자는 거의 대부분 다 아시는 글자예요.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면 이 글자는 양양자와 큰대자가 합쳐진 글자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쓰셔도 관계는 없어요. 사획으로 이렇게 쓰셔도 관계는 없는데 한자를 바로 아셔야 되니까 양양자의 큰대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작을 때는 볼품이 없는데 커지면 털이 풍성해지죠.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해서 아름다울 미자가 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글자는 아름다울 미자고요. 두 개의 글자의 관계는 반이자 관계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글자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배우는 글자는요. 단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합격 필수 글자들입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이 글자는 떳떳할 용자입니다. 떳떳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에 굽힘이 없이 당당한 것을 떳떳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글자의 부수는 여기 보시면 집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다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일하다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쓸용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쓸용자는 어떤 의미냐면 울타리 안에 많은 것을 모아놨대요. 그 이유는 그 물건을 쓰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 의미의 쓸용자고요. 이 부수들이 다 합쳐지면 떳떳하다라는 글자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많이 일해서 열심히 많이 일해서 쓸만한 물건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일해서 가져오는 거니까 남 보기에도 당당하죠. 그것을 떳떳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떳떳할 용자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품팔이 용. 자, 제가 왜 따라라고 했냐면 한자는요 써서 외우는 것이 아니고 말로써 외우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서 그것을 바탕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작정 암기하시면 안 돼요. 자, 이 글자는 품팔이 용자라고 했는데요. 품팔이가 뭘까요?
품삯을 받고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품팔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방금 배웠던 떳떳할 용자가 있죠. 그리고 사람이 있네요. 이 사람이요, 떳떳하게 자기의 노동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품판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떳떳하게 일을 하지 않고요, 남의 것을 취해서 가지고 가면 이것은 품판 거라고 볼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떳떳하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아가는 거니까 그것이 품판다라고 본 거고, 용자라는 음은 이 떳떳할 용자에서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품팔이 용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품팔이 고자입니다. 고용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두 개의 관계가 유의자 관계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새가 있고 집이 있죠. 자, 새한테는 집이 있을까요? 네, 집이 없겠죠. 새는 이 집 저 집 날아다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자기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품판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고라고 하는 음은 여기에서 온 거예요. 얘가 집 호자죠. 호에서 고라는 음이 흘러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개의 글자는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왔던 글자예요. 그래서 품팔이 용자의 유의자를 쓰시오, 품팔이 고. 품팔이 고자의 유의자를 쓰시오, 품팔이 용. 이렇게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가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거짓 가짜라고 하는 건데요. 거짓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실에 반대되는 것을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이 글자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이 글자는 빌릴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원래 완성된 부품은 이와 같은 모양이라고 연상을 하세요. 약간 이미지로 추상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원래 완전한 부품은 이렇게 생겼는데 한쪽에 나사가 빠진 거예요. 이것을 출고시킬 수 없겠죠. 그래서요, 손으로요, 다른 부품을 가져다가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을 빌려와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빌릴 가짜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있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놓고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죠. 그게 바로 거짓이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꾸밀 식자를 넣게 되면 가식이 되는 거죠. 거짓되게 꾸미는 것을 우리는 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쓰이는 글자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꾸밀 식자는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만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죠? 눈으로 말똥말똥 보고만 계시면 안 되고요. 자꾸 입으로 따라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입으로 따라 읽으신 후에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익혔다라고 생각하시면 최소한 5번 정도는 그래도 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글자들은요, 2급에 해당하는 2000자 중에서 합격 필수 글자예요.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되는 글자들만 모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글자는 읽을 수도 있어야 되지만 쓰실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글자로 가볼게요. 자, 이 글자는 겨를 가짜라고 하는 건데요. 겨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시간적인 여유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빌릴 가짜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날일자가 있는 거죠. 내가 너무 바빠요. 쉴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요? 하루라는 날을 빌려온 거죠. 월차를 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거죠. 쉴 겨를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를이라고 함은 시간적인 여유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루라는 날을 빌렸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쉴 겨를이 생겼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언제 쓰이냐면 휴가할 때 쓰이는 건데요. 남자분이 생각하는 휴가와 여자들이 생각하는 휴가가 다르다라는 거 제가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휴가는 이거예요. 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사람과 함께 쉬는 그런 여유를 느끼고 싶은 게 바로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휴가고요. 남자들이 생각하는 휴가는 집 가짜를 쓰겠죠. 왜요? 집에서 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남자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사실 휴가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거는 언어 유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글자 가볼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어지러울 문. 자, 어지럽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뭔가 몽롱하고 흐릿흐릿한 걸 어지럽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문이라고 하는 음은 여기에서 왔어요. 어지러울 문자라고 했으니까요. 이 글자가 그럴 문자죠.
그리고 밑에는 실사자가 온 거죠. 자, 보통 우리 글이라고 하는 건 뭘로 써요? 붓이나 펜으로 써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한 도구가 없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글을 쓰고자 하는데 펜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뭘로 썼어요? 실로 썼는데 실이요. 색동실이에요. 빨강, 파랑, 노랑, 파랑 이런 색동실로 글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잘 놔둬도 이렇게 구불구불하죠. 그러다 보니까 보기에 어때요? 어지럽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지러울 문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글자의 유의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 어지러울 난자라고 하는 건데요. 문란하다 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이 또한 어지러운데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집 울타리 안으로 누가 들어왔냐면 짐승 발자국 보이세요? 네, 짐승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거 내쫓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손에다가 갈고리를 쥐고요. 이 짐승하고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겠죠? 싸우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놈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겠죠? 그러면서 많은 발자국과 손자국들이 집안 구석구석에 다 나는 거예요. 또는 갈고리 자국도 날 수 있겠죠? 잡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안 환경이 어때요? 뭔가 어지럽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지러울 난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있는 글자는 이 글자가 돌아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많다라는 붓으로 배웠던 글자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어지러울 난자고요. 어지러울 문자와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같은 유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이 글자는 오를 승자라고 하는데요. 오르다가 뭐예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얘기하죠. 여기에서 힌트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날일 또는 해일이라고 하는 거죠. 해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오를 승자라고 보시고요. 상승할 때 쓰이는 글자겠죠. 윗상자가 쓰이면 상승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밑에 있는 글자는 되승자라고 하는 건데요. 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곡식을 세는 양사 중에 하나인데 우리 곡식을 파는 가게를 가면 됐박이라고 해서요. 이런 나무 상자가 있어요. 그 나무 상자에다가 많은 양의 곡식을 담죠. 여기 많다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많은 양의 곡식을 담고요. 이대로 주는 게 아니죠. 자 같은 걸로 여기를 베듯이 샥 베듯이 털어냅니다. 털어내면 정확하게 한 상자가 담기겠죠? 이것을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서 되가 쓰였냐면 뭔가 정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해라고 하는 것도 되를요. 곡식을 셀 때 쓰이는 양사라고 했죠? 되를 재듯이 정확한 시간이 되면 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를 승자가 된 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